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7월 15일 드바 소식입니다. 스테픈 커리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어 소속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2010년대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개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비웃듯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본인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100% 알렸죠. 모든 걸 갖춘 이 선수에게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파이널 MVP가 없다는 점이겠죠. 일명 파이널 MVP가 궁금한 사나이라는 파인궁사로도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큰 무대에서 약하다는 비판은 물론 팀의 1옵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조롱까지 받기도 했죠. 커리의 3번의 우승에서 한 번의 파이널 MVP를 수상한 안드레 이고달라는 최근 JJ 레딕이 진행하는 더 올드맨 앤3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부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고달라는 2015년 파이널 MVP를 커리가 받았어야 했냐는 레딕의 질문에 본인은 트레버 아리자와의 대화 도중 운이 좋아서 파이널 MVP를 수상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차라리 커리가 받았어야 했다고 말한 걸 언급했습니다. 물론 아리자는 이에 반대했지만 이고달라는 아직도 커리가 3개의 파이널 MVP 중 하나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 스탯만 본다면 커리가 이고달라를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이고달라가 파이널 MVP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카이리 어빙과 케빈 러브가 이탈했음에도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르브론 제임스 방면 수비를 잘 해냈기 때문이죠. 실제로 폭스 스포츠의 통계에 따르면 르브론이 해당 파이널에서 이고달라가 코트에 있고 없을 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상을 두고 아무리 그래도라는 말과 당연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6년이나 지난 가운데 당사자인 이고달라는 커리의 공을 높게 사며 그가 파이널 MVP를 수상했어야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러키 벅스가 피닉스 선즈와의 파이널 4차전에서 승리하며 시리즈를 2대2 동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미러키는 이번 플레이오프 홈 경기 승률 90%를 달성한 만큼 홈에서 극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경기를 내줬다면 스코어는 1대3이 되고 NBA 역사상 파이널에서 이 스코어를 뒤집은 팀은 2016년의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유일한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러키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선수는 크리스 미들턴으로 케빈 듀란트를 연상케 하는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야니스에 이어 구단 역대 2번째로 파이널에서 40점 이상을 올리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팀이 추격전에 나서 역전에 성공한 4쿼터에만 14점을 넣었고 이 중 종료 5분 동안 무려 10점을 넣는 고도의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미러키의 접전승부 구간 팀의 주득점원 역할을 해줄 선수는 누가 뭐래도 크리스 미들턴이고 오늘 그 역할을 200% 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미드레인지 장인들로 뽑히는 크리스 폴, 데빈 부커와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전혀 밀리지 않았고 주루 홀리데이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걸 봤을 때 미들턴의 활약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미들턴이 득점에서 팀을 이끌었다면 지난 경기까지 몬스터 퍼포먼스로 코트를 지배한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에너지를 선보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디안드레 에이튼의 엘리옵 덩크를 블락한 장면은 야니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소 6차전이 확정된 가운데 미러키가 피닉스 홈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경기를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피닉스는 경기 막판 리드를 내주며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리더 크리스 폴이 10점에 그치며 극심한 얕은 한조를 겪긴 했지만 부커가 무려 42득점을 폭발시키며 대활약했음에도 패했죠. 좋은 리듬을 유지하던 부커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생긴 공백이 컸고 그가 세운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 데뷔 무대 최다 누적 득점 기록도 팀 패배로 인해 묻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홈팀이 모두 승리를 챙긴 가운데 5차전은 우리 시각 기준 일요일 오전 10시에 피닉스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크라멘토 킹스가 이번 오프시즌 팀의 에이스 드에런 팍스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서브스택의 마크 스테인이 벤 시몬스 트레이드에 세크라멘토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며 필라델피아가 팍스나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거래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루머에서 나온 말인데요. 세크라멘토 B의 제이슨 앤더슨은 구단이 팍스를 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2020년 오프시즌 팀과 5년 1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팀의 에이스이기에 정말 초대형 슈퍼스타 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는 한 제가 봐도 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이네요. 워싱턴 위저즈가 신인 감독을 두고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추린 것으로 보입니다.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에 따르면 덴버 너겟츠의 웨스 언셀드 주니어 코치, 미러키 벅스의 찰스 리 코치와 다빈 코치가 워싱턴의 차기 감독 후보로 추려졌다고 합니다. 이 셋 중 그 누가 감독이 되더라도 첫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뉴욕 닉스의 페인트존 수비를 책임졌던 널렌스 노엘이 많은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NY의 이안 베글리에 따르면 그 후보로는 브루클린 네츠, 댈러스 매버릭스, 토론토 랩터스, 샬럿 호네츠라고 합니다. 수비형 센터로 그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노엘은 지난 오프시즌을 통해 뉴욕 닉스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미국 농구대표팀이 시범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와 호주에 연달아 패하며 전세계 농구 팬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죠. 다행히 아르헨티나와의 세 번째 경기에선 승리하며 체면을 세웠지만 포화 멤버들을 이끌고도 패한 것에 의문을 두며 팀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이 부분에 대해 모두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팀원 중 케빈 듀란트와 드레이먼드 그린 외에는 누구도 함께 뛴 적이 없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국제대회는 많이 다르기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팀들은 미국 대표팀보다 더 오래 훈련을 해왔고 본인들보다 낫고 재능은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 역시 미국을 제외한 다른 팀들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해 보이는 미국 대표팀 역시 멤버가 멤버인 만큼 케미스트리 부분만 보완되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이번 시즌 리그의 빌런으로 꼽히며 많은 안티의 비난을 받았고 비록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음에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 탈락으로 브루클린의 시즌은 실패했다고 하는 말이 많았죠. 팀의 리더 케빈 듀란트는 이처럼 팀이 리그의 빌런으로 보이는 상황에 압박을 받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듀란트는 SI의 저스틴 바라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팀원들이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은 함께 경기하는 게 즐겁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애틀랜타 호크스와 정식 계약을 통해 감독직을 맡게 된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시리어스 XM 라디오를 통해 팀의 핵심 선수인 트레이 영을 극찬했습니다. 맥밀란 감독은 영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재능은 많은 선수가 갖지 못한 재능이라고 했는데요. 패싱 능력과 3점 능력, 미드레인지 게임의 자유투 획득 능력과 코트를 보는 뛰어난 시야에 두려움이 없는 것과 매 순간 경쟁하려는 경쟁심까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영의 이런 기술과 재능은 분명 큰 성공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고 맥밀란 감독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트레이 영이란 선수가 정말 과소평가받고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죠. 미래가 창창한 이 선수가 애틀랜타 구단을 이끌고 어디까지 질주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이 바이러스 프로토콜로 인해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빌은 국가를 대표함과 동시에 위대한 선수들과 감독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음을 표현했었는데 참 아쉽네요. 아직 불참이 확정된 건 아닌 가운데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